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의회가 당초 예상대로 국가 부채 법정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순이익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규장 거래에서 애플의 주가는 상승 중입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한층 완화됐는데요. 네.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장님이 이 부분부터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거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3개월간 효력 정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월 중순에 연방정부 자금이 바닥날 그런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5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과 또 재정적자 감축, 예산안에 대한 협상 시한을 늘리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조치 역시 좀 미봉책에 좀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단 시간만 벌고 보자라는 미봉책이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채무 한도를 늘리지 않고 5월 19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골자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후 재무부가 2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발행한 국채 규모를 소급 적용해서 채무 한도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이 재정적자 감축에 대해서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미국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긴 싫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법안은 하원에서 285표의 찬성과 144표의 반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의 예산안 통과 여부에서 의원들의 급여를 연계시켰다는 사실을 두고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상원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원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란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지난 3년 동안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원보다 오히려 더 급한 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공화당은 국민들에 대한 정부 지출의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이 구속력 있는 법이 아니라 각 당이 가진 연방정부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해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공화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좀 납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베너 의장이 채무한도 이슈에서 리더십을 보였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부동산 지표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기대에는 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라고요. 네, 오늘 주택 지표는 월가의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방주택금융청은 지난 11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6% 올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7% 증가보다는 0.1%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 증가로 조정이 됐는데 이는 기존 0.5%에 비한다면 상승폭이 상향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들에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IMF 역시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고요. 네, 실물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계은행을 비롯해서 IMF 같은 주요 기관들은 계속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공개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3.5%로 수정 제시했다라고 밝혔고요. 내년 전망률 시 기존 수치에 비한다면 0.1%포인트 낮춘 4.1%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로존 붕괴라든가 미국 재정절벽 관련 위험이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로존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라고 IMF는 지적을 했고요. 미국 역시 과도한 재정 감축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하향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경제 성장률들을 보면은 이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2%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요? 네, 미국에 대해서는 IMF가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역시 회복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제 또한 회복을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이 됐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올해 2%대의 경제 성장률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IMF는 전망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재정 지출 감축 규모가 GDP의 1.25% 수준에 그친다라는 전제하에서 전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펼쳤고 중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네요. 네,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기존의 8.2%, 8.5%로 유지한다라고 IMF는 밝혔고요. 다만 시장 지향적인 구조 개혁이라든가 소비 주도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IMF는 공고했습니다. 유로존은 개별 국가라든가 EU 차원에서의 정책 대응이 강화하고 있다는 점, 또 이를 감안했을 때 극단적인 위험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는데요. 그러나 민간 대출 조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궁극적인 위기 해결책도 부실하다는 것이 IMF의 종합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로존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중국은 성장을 하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좀 불가피하다 보셨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을 공개를 하게 될 애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좀 상승 중이에요? 네, 애플의 주가가 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장마감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IT 업계에 관심이 일제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10년 만에 애플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톰슨 로이터는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순이익이 주당 13.4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의 13.87달러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폰 5의 판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애플의 향후 전망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애플이 어떻게 실적을 내놓고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는지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토마토 모닝쇼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요. 유럽 증시를 보겠습니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오늘 유럽의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증시가 0.3% 정도 올라서 지수 6,2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반면 프랑스 증시는 0.4% 빠졌고 독일 증시가 0.15%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유니레버가 3% 올랐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제약업체인 노바티스 또한 4% 올랐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했고요.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것도 주목을 끄는데 폭스바겐과 BMW가 각각 0.9%, 0.2% 정도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마감도 스케치해 주시죠.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부분은 금값의 약세를 이끄는 재료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금값은 0.43% 내린 온스당 1685.9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 또한 하락세입니다. 배럴당 1.15% 빠져서 95.5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가 당초 예상대로 국가부채 법정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통과됐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순이익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규장 거래에서 애플의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세요.